자, 정정당당님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왜 자꾸 늦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주가 처음엔 예정이 됐었죠. 명백한 위헌적 계엄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한 대표와 많은 중도 보수의 용기와 노력이 허망하게 끝나는 결과가 되진 않겠죠? 상식과 정의, 건강한 보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도 하나 주셨고,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걱정됐던 부분은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예요. 네, 오히려 이제 이념지향적으로 반반 갈라지면 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이번 대통령 탄핵 결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자꾸 이제 일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길어진다는 것은 논쟁이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고 길어질수록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요. 오히려 어, 이번 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8대 0의 일치된 의견은 네, 헌법재판관들의 그 사이가 나쁘지 않다. 음, 저는 그렇게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음, 음, 끝까지 뭐 4대 3이 나왔다 그러면 치열해지면 서로 사이가 나빠질수록 기각될 확률은 높아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8대 0 이렇게 되는 것은 음, 이미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네, 그 뒤에 이제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전에 음, 자잘한 건 정리하자. 음,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쪽이 너무 업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이 음. 사람들 더 난리를 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그래서 네, 떡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음, 조금 이제 캄다운 시키는. 음,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쨌든 그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네, 약간 헌재가 숨고르기를 하는 논의를 하는 음, 그런 그게 페이스로 하든지 실제로 음, 그럴지는 모르지만 네, 편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 증거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음, 공수처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재판의 결과가 앞에 감사원장 재판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음, 그 전문 증거, 즉 검사들이나 공수처 조사가 의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현장에서 뭐 홍장원 차장 1차장도 2번이나 실제 나왔고 네, 주요 종사자들의 출석을 통한 증거가 있고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이미 결정이 난 상황, 심지어는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이것은 대통령이 위법을 한 것이다라고 아예 대법관이잖아요. 네. 법원 행정처장이. 그분도 예. 대법관이죠. 네, 심플한 거예요. 다만 이제 헌재 재판관은 음, 그 위법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가 아닌가를 다툰다는 측면인데 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더 조금 4월 18일 이전에만 결과가 나오지면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의 2심과 대법을 끝나고 대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너무 앞당기는 것 자체가 국민과 국익 입장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탄핵 선고일이 진짜 늦어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지금 8대 빵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글쎄요. 그러니까 탄핵은 인용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늦어지는 거는 네. 그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음. 왜 늦어지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위해서 늦추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떤 정치 집단이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음.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결론이 날 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조금씩 늦어지느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분들을 8대 0으로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논의를 하는 거다. 이게 좌나 우나 누가 우리를 임명했느냐, 대통령이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다. 음. 그 헌법 위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일치된 견해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뭐가 됐든 8대 0으로 나올 것이다. 그게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왜 늦어지느냐? 저는 한덕수 총리의 그 헌법 재판소가 그 같이 그 하고 있잖아요. 탄핵 심판. 네. 탄핵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연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200석 아닌 걸로 탄핵을 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200석이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야 그러면 최상목 권한 대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2명이 평결에 참여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평결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네. 평의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8대 0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6명 이상이면 그 인용이 된단 말이에요. 6명이든 8명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합의를 해서 이거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용을 했다. 네. 그러면 두 사람 없어도 6명이에요. 6대 0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뭐 8명 다 8명 8대 0이니까 이걸 갖고 더 이상 논란 삼을 게 없다. 실익이 없다. 이 논란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한덕수 총리하고 함께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자적 감으로 보기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설득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쨌든 좀 충분한 답은 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